IT 묻어가기 시즌3 IT 요건 몰랐지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명덕 씨. 예, 안녕하세요. 서명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IT계에 또 큰일이 있었잖아요. 아, 그 아이폰 4G 모델 네. 제품 만드신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도 모바일하고 관련된 거라면서요. 네, 이번 시간에는 모바일 장치의 총화, 모바일 프로세서의 세계에서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떤 점을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지 또 어떤 점이 또 시사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모바일 프로세서, 이런 모바일 CPU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들리는 내용이 단어가 ARM이잖아요, ARM. 네, 그 ARM 프로세서가 도대체 정확히 어떤 걸 뜻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뭐 우리가 하드웨어 기사를 자주 이렇게 접하다 보면요. 그 ARM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 ARM은 일단 그 RISC라는 그 칩의 혁신을 목표로 만든 그런 기업 명칭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런 ARM이라는 모델로 이제 굳어진 것이고요. 네. 칩 기반 애플리케이션 그런 기능을 개발하거나 그런 회사로 이제 존재를 했었는데요. 단순히 그런 기존 칩을 성능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에서부터 벗어나서요. 수많은 중문형 반도체의 기반 코어로 핵심 코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ID나 각종 스마트폰에 쓰인다는 코르텍스도 ARM사 제품이라고 들었거든요. 사실 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시장에 ARM 구조를 갖고 있는 칩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버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코르텍스로 불리는 그 고클럭 저전력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벤치마크 결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보면요. 아무래도 코르텍스 제품이 좀 경쟁력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클럭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 다른 스펙이 좀 떨어지더라도 클럭이 빠른 것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PMP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코르텍스 제품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ARM이 특히 강조하는 기술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뭐 가장 뭐 최근 출시된 제품도 그렇고요. 원래 제품의 출시의 목적도 그렇고요. 바로 저전력입니다. 걔네들 특징이 네. 성능도 중요하지만 물론 지금 성능도 뛰어나지만요. 성능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력 소비가 낮아야 된다라는 로우 파워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굉장히 그 철저하게 절전 중심의 그런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절전 이런 걸 요즘 강조를 하는데 대세에 맞춰진 것 같네요, 잘. 네, 여기서 ARM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텔이나 AMD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인텔 뭐 펜티엄이라든지 뭐 네. AMD 뭐 이런 거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에슬론도 있고 예전부터는. 근데 그런 제품들은 이제 되게 PC에 많이 장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는 x86이라는 기반 구조를 갖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예, 그런 구조를 대체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PC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완벽하게 PC 환경에서는 대부분 다 인텔 아니면 AMD 쓰시니까 네. x86이 완벽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특이한 거는 휴대용 기기 시장에서는 네. 특이하게도 뭐 윈도우를 설치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ARM 코어 제품들이 주도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절대다수의 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반 폰들이요. 피처폰들. 네. 물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대체적으로 다 ARM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또 이동통신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ARM 기반의 그런 서비스를 제작하는데 네. 큰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럼 이제 사실 모바일 기기, 이런 휴대용 기기에서는 X86이랑 ARM 프로세서, ARM 코어를 좀 구별을 하는 게 좀 무의미해질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트북에 윈도우 XP를 굳이 깔 필요 있느냐라는 얘기. 미드에 윈도우 XP가 꼭 필요하겠느냐. 리눅스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크롬 OS라든지 안드로이드라든지 이런 제품을 설치하면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에 대한 것부터 시발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인스턴트 인터넷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딱 네. 켜면 바로 인터넷 되고 하는 그런 네. 제품들. 뭐 부팅도 특별히 필요 없고 그런 제품들은 사실은 뭐 그 주로 이제 ARM 칩이 제품을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전력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기 전력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항상 언제든지. 네네네, 그렇죠. 이런 코어들이 ARM 코어를 계속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사용자 환경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클라우드 환경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 데이터를 구글 같은 데 데이터에다가 덕스 같은 데다가 문서를 올려둔다든지 네. 구글 지메일을 열어본다든지 바로 직접 예, 뭐 그 온라인에 파일을
올려두거나 아니면 자기의 개인정보를 올려둬가지고 네. 커뮤니케이션 한다든지 예, 직접 브라우저 안에서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굳이 운영체제가 어떤 것이다, 코어가 어떤 것이다라고 구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점점 이렇게 변화해가는 사용자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X86을 굳이 고집하는 소비자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실제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X86부터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모바일에서 가장 뭐 유명한 것들은 인텔 제품들이 대부분 유명하고요. 특히 뭐 우리가 아주 많이 듣던 아톰, 네. 예, 그거는 이제 대표적인 저전력 프로세서죠. 그래서 넷북에 굉장히 많이 사용됐지 않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 넷북은 아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 보면은 CPU인 아톰뿐만 아니라 네. 거기다가 GPU 성능까지 집어넣어가지고 CPU와 GPU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인텔 그 파인트레일 제품이 나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역시 그것도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품 하나만 장착을 하면 사실상 PC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주로 X86 제품들, 그러니까 넷북이나 이런 걸 위주로 보급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ARM 구조의 제품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가장 뜨고 있는 제품들 위주로 얼마나 지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모바일 제품이겠죠. 네. 애플 아이패드는 A4라는 칩을 썼다고 이미 보도자료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건 자체적으로 개발한 커스텀 칩입니다. 네. 거기다가 ARM의 메일 그래픽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ARM도 그래픽코어를 개발하거든요. 네. 결합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애플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해서 1GHz짜리 성능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그 2008년에 인수한 반도체 업체 PASME가 설계를 맡았고요. 삼성이 제작을 했습니다. 예. 프리스케이라는 회사에서요. IMAX 제품도 ARM 코르텍스 기반입니다. 역시 이것도 자기네들은 뭐 안드로이드 OS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역시 이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테그라라고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테그라는 모바일 칩을 출시를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역시 그것도 ARM 코어입니다. 코어는. 그래서 이제 뭐 삼성의 뭐 M1이나 MS의 그 유명한 인기 있던 그 준 HD 네. 예, 테그라 기반이고요. 테그라 안에는 이제 그렇겠죠. ARM에서 코어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기술을 넣고 자기네들 기술을 더 넣어가지고 하나의 칩을 만든 거죠. 그래서 테그라라는 게 나온 겁니다. 테그라. 예,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특히 GPU를 많이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픽 카드를요. 네. 예, 그래픽 카드를 많이 만드는 회사니까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좀 뛰어나겠죠. 가속 성능이. 네. 그래서 뭐 1080p FHD 성능에 가속이 된다. 뭐 모바일에서 이런 거 자랑도 하기도 하고요. 클래식 가속도 된다. 이런 거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서 TI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ARM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팜프리 같은 그 제품, 예, 스마트폰 해외에서 유명한 제품인데요. 네. 역시 TI의 OMAP 3430이라는 프로세서. 여기 보면요, 설계도를 보시면은 역시 ARM 코어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 주변에 그래픽 가속 장치라든지 통신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칩 안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그리고 뭐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이 스냅드래곤 제품입니다. 이거는 퀄컴이 만들었습니다. 퀄컴은 잘 아시죠? 네. 대부분 휴대폰 회사들이 쓰고 있는 칩이잖아요. 그렇죠. 그 퀄컴이 그 이렇게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혹은 스마트폰과 넷북의 중간쯤에 있는 제품들을 겨냥을 해가지고 고성능의 프로세서를 만들었는데 역시 그것도 ARM 기반입니다. 그 제품을 보고 스냅드래곤이라고 부르고요. 참 재밌는 게 퀄컴은 통신회사잖아요. 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CDMA. 그러니까 CDMA 3G 이동통신 기술이 칩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다른 회사와 달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통사들이 혹은 휴대폰 제조 회사들이 그걸 가져다 쓰기 참 좋겠죠. 그렇죠. 그거 하나만 갖다 딱 박아버리면은 편하고. 예, 바로 휴대 저작까지 바로 직접 제작이 가능하니까. 네, 설명이 정말 길었는데 ARM 코어가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장치가 나올 거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사실 뭐 이런 프로세서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독특한 시장을 잡기 위한 그런 선점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나 프리스케일에서 IMAX 같은 칩셋 같은 경우에는 넷북과 스마트폰의 중간쯤 되는 개념도 있죠. 넷북도 아닌 것이 스마트폰도 아닌 것이 스마트폰처럼 즉석에서 잘 켜지고 배터리도 오래 가는 것과 동시에 하지만 넷북의 형태를 닮아 있는 그런 형태를 보고 스마트북이라고 불러서 새로운 형태의 시장 형태를 추구하는 그 컨셉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은 네. 일단 스마트폰에서 조금 연장된 형태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퀄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네. 그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을 묘사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스마트북 저도 참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PC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지 않으면 다들 좀 기대를 하는 항목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신에 이제 윈도우 XP나 이런 거 설치를 못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소비자들 반응이 좀 엇갈리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윈도우 XP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모바일 상태에서. 그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X86을 써야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X86이 아직까지는 X86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뭐 이런 아톰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구조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넷북이랑 스마트북의 개념을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양쪽을 다 호환해서 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X86을 선택하든 ARM을 코어를 선택을 하든. 하지만 이제 분명히 시장이 좀 다변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접속 환경이라든지 이런 뭐 데이터 사용 환경이 점점점 인터넷 위주로 지향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뭐 굳이 뭐 X86 윈도우의 그 조합 자체가 이제는 이제 뭐 크게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될 시기가 오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모바일 기기에서의 ARM 코어의 영향력이 더 높아지고 그 고스란히 그 영향력은 모바일 프로세서 시장에 영향을 다시 주고 있고 네. 그래서 사용자들은 더 아이패드 같은 그런 편리한 기기가 등장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런 날이 더 빨리 대중화가 되길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수준에서는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 보신 여러분들은 항상 좀 궁금해하던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오늘 IT 묻어가기 방송이 이 시간을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아쉽지만 이번 시간이 마지막 방송이 됐는데요. 네. 그동안 제가 방송을 진행했던 부분은 한 20여 회 정도 됩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부족하지만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양한 의견을 통해 가지고 제가 또 성장할 수 있게 또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2008년 10월부터 IT 묻어가기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 2를 시작으로 벌써 시즌 3인데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네, 참 저도 배울 거 많고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네, 전달하는 저에게도 참 유익하고 네.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